안녕하세요. ITQ 한글 22년 8월 B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시험장에서 흑백 시험지를 받기 때문에 흑백 시험지를 펼쳐놓고 문제풀이 해볼 거고요. 한글 네오 버전 사용합니다. 한글 네오 버전 프로그램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게요. 맨 먼저 하실 일은 용지 여백 맞추는 일 하시면 됩니다. 단축키 F7 누르셔도 되고 위쪽에서 눈금자를 회색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이 부분은 10 지정하시면 되고요. 왼쪽이랑 오른쪽은 11 지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거랑 똑같이요. 위쪽이라는 숫자 더블 클릭하고 20.0이라는 숫자요. 그 다음 10 입력하고 키보드에서 탭키 누르면 그 다음 칸으로 이동됩니다.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 탭키 눌러서 왼쪽으로 이동되었으니 11, 탭키 눌러서 오른쪽 11, 탭키 눌러서 머릿말 10, 탭키 눌러서 꼬릿말 10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위쪽에는 다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요. A4이고 세로 방향이면 됩니다. 설정 버튼 클릭, 그 다음에 1페이지죠. 1페이지에 문제번호 입력합니다. 1점 입력하고 엔터 몇 개 치시고 2점 입력하고 엔터 몇 개 치고 그 다음 2페이지 나타낼 때는 쪽 메뉴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구역 나누기 클릭하셔야 합니다. 구역 나누기 해놓으면 나중에 쪽번호 매길 때 1, 2페이지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현재 2페이지죠. 3점 입력하고 엔터 몇 개, 4점 입력하고 엔터 몇 개 치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 넘어갈 때도 쪽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구역 나누기 클릭합니다. 현재 3페이지에요. 엔터 몇 개 치시고요. 3페이지의 첫째 줄 여기 제목은 미리 입력해 놓고 그 다음 책갈피 지정해 놓으시면 2페이지에서 하이퍼링크 할 때 편리합니다. 3페이지에서 커서 있을 때 먼저 입력 좀 해 놓을게요. 3페이지의 맨 앞에 커서만 위치하셔야 됩니다. 지금 책갈피 만들 건데요. 커서만 위치한 상태에서 입력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책갈피 클릭, 그런 다음 책갈피 이름은 문제에서 과학기술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과학기술 입력하고 넣기 버튼 클릭할게요. 이곳에는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의 책갈피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서식 도구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 여기가 서식 도구 상자죠. 위쪽에 있는 것은 기본 도구 상자이고요. 저장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시험장에서 파일 저장할 때는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하고 ITQ 폴더 안에 답안 파일 저장해야 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시면은 내 PC 안에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답안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험번호는 본인 수험표에 있겠죠? 나중에 수험표 인쇄되면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8월달 B형이라서 8B 이렇게 입력할게요. 임시 수험번호로 입력했습니다. 빼기 표시하고 본인 이름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스크롤 위로 올라가서 1번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스타일 문제인데요. 여기 아래쪽에 총 4줄을 먼저 입력합니다. 입력하실 때 엔터는 영어 끝나고 한 번만 하시면 되세요. 여기 이 부분에 빈줄 넣지 않습니다. 1점 아래쪽에 커서 위치하고 입력 시작합니다. 입력한 4줄을 블록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스타일 보입니다. 클릭할게요. 아래쪽에 더하기 버튼 누릅니다. 스타일 이름 입력해 줍니다. 먼저 문단 모양 해보겠습니다. 문단 모양 버튼을 클릭, 왼쪽 여백 15포인트 입력하고 문단 아래 10포인트 입력, 설정 버튼 클릭, 두 번째 있는 글자 모양 클릭하겠습니다. 글자 모양 하실 때에는 장평 95%, 자간 5%를 먼저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나뉘어서 입력할 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장평에 100이 아니라 95 입력, 자가는 5 입력. 한글 굴림 영문 도둠해 볼게요. 언어라는 부분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클릭해서 한글로 바꿀게요. 글꼴을 클릭해서 굴림으로 바꿉니다. 히읗이라서 아래쪽에 스크롤이 있었죠. 해서 위쪽으로 쭈루룩 올라가면 이렇게 굴림 글씨 보입니다. 다시 언어를 영문으로 바꾸고 글꼴은 도둠. 글자 모양 대화 상자인데 다 설정했으니 설정 버튼 클릭하고 추가 버튼 클릭하고 현재 이 스타일을 여기다가 설정할 거니까 설정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번 문제 표해 보겠습니다. 표하실 때 2점 바로 밑에 커서 위치하시면 되고요. 입력 메뉴 눌러서 맨 왼쪽에 보시면 표 아이콘 보입니다. 클릭.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다섯 줄, 여섯 칸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넣도록 합니다. 모범 답안 보시면 글자처럼 취급입니다. 이 표랑 차트랑 3페이지에 있는 표랑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모범 답안하고 같습니다. 만들기 버튼 클릭. 표 안에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테두리에 마우스를 위치하면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때 클릭한 채 적당한 너비로 출력 형태랑 비슷한 너비로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되돌려 볼게요. 첫 번째 열만 블록 지정하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요. 그럼 이렇게 조금 넓어졌잖아요. 1월에서부터 5월까지 블록 지정하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한꺼번에 조정하기 편리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하면 표 전체 크기가 커지고 줄어들면서 행 높이나 열 너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 2번 정도 눌러 놓을게요. 왜냐하면 여기 테두리랑 문자 사이 간격이 조금 여유 있게 띄워져 있어서요. 캡션 지정하기 위해서 표 안에 커서를 위치하겠습니다. 현재 메뉴는 보라색 메뉴이고요. 표 메뉴인 거죠. 왼쪽으로 보면 가1이라고 있는데 옆에 삼각형 모양을 클릭하고 위를 클릭합니다. 표 1이라는 글씨가 보여요. 블록 지정하고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웠습니다. 보이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캡션 입력한 것을 블록 지정하고 도둠 10포인트는 기본값이라서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정렬할게요.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으니까 표를 모두 다 블록 지정하고 글꼴 눌러서 도둠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니까 먼저 가운데 정렬 눌러주고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시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합계도 숫자에 해당이 되겠죠. 맨 아랫줄까지 블록 지정했고 오른쪽 정렬 누릅니다. 셀 배경색 하기 위해서 구분에서부터 이만큼 블록 지정할게요. 여기 보이는 회색 부분을 노랑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페인트 통 모양이라고 보일 거예요. 클릭하고 나서 노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글 계산 기능 이용해서 빈칸에 합계 구하라고 되어 있죠. 대각선에는 넣을 필요 없고 이 부분만 나타나게 하면 되는데요. 기초 데이터가 되는 숫자에서부터 결과가 표시돼야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 탭인데 오른쪽으로 보면 계산기처럼 생긴 모양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합계 구하라고 했으니까 블록 합계 설정하시면 됩니다.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도 블록 계산식에 블록 합계 눌러도 됩니다.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겉에 이중실선이고 이 부분 이중실선이고 여기 대각선이고 먼저 대각선을 해볼게요. 대각선 넣어야 되는 곳에 마우스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설정 클릭
위쪽에서 대각선 탭을 클릭하고 아래쪽에서 필요한 대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 설정 누릅니다. 표의 모든 셀들을 블록을 지정하겠습니다. 맨 바깥쪽에 있는 이중실선 하기 위해서요. 테두리 나타내는 단축키 있죠? 알파벳 L, 키보드에서 L 누릅니다.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가 잘 나타납니다. 이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눌렀을 때와 같습니다. 이중실선 클릭, 바깥쪽 클릭, 설정 클릭, 첫째 줄만 다시 한번 블록 지정하고 이 부분에 이중실선이기 때문에요. 셀 테두리 배경 단축키 나타내는 방법은 알파벳 L, 블록 지정한 것에 대해서 아래쪽에 대해서 이중실선 넣을 거니까 선택 먼저 하고 아래쪽인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맨 밑에 두 줄로 잘 보이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설정 클릭. 다음 차트 할 건데요. 차트에서 여기 제목이랑 여기 단위, 이거는 캡션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죠. 그래서 복사해서 나중에 붙여 넣어서 사용할게요. 캡션 부분을 블록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하기 클릭. 표에서 노란색 부분만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항상 유형이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유형이 나옵니다.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차트라고 보일 거예요. 클릭. 차트가 표의 위쪽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차트가 나타나면 본문과의 배치를 글자처럼 취급해 주시면 표보다 아래쪽으로 배치됩니다. 혹시라도 아래쪽으로 안 내려온다 하면, 만약 이렇게 위쪽에 있다 하면 이렇게 끌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또는 표의 크기에 따라서 차트가 아래쪽에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이 표의 아래쪽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차트에 대해서 옆으로 너비를 넓히겠습니다. 오른쪽 가운데 있는 조절점 이용해서 옆으로 크기를 키웠습니다. 차트를 만드는 작업 순서는 댓글에 한번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세요. 여기 조절점이 앞쪽으로 보이죠? 이러면 개체를 선택한 거라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개체에 관련된 것들만 보입니다. 차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할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더블 클릭하셔야 되세요.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차트에 관련된 내용만 보이고 조절점은 뒤쪽으로 숨어 있습니다. 차트가 앞쪽에 있는 거죠. 아래쪽에서부터 두 번째 있는 차트 마법사 클릭.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차트 종류 선택하는데요. 세로막 대형 하시면 되세요. 묶은 세로막 대형이라는 것은 다음 버튼 클릭. 범례랑 항목이 알맞게 배치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지금 현재 열입니다. 혹시 다르다면 다른 방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버튼 클릭. 제목 부분에는 캡션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이기. 단위에 관련된 거는 블록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오려두기. 어디다가 붙이냐 하면 여기 세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숫자를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값축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이기. 확인 버튼 클릭. 제목에 대해서 현재 네오 버전 사용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네오 버전 사용할 때는 여기 두꺼운 괄호 안에 있는 지시사항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목 모양에 대해서 수정하는 겁니다. 제목은 이 부분이고요. 제목을 더블 클릭하시면 대화 상자가 제목 모양 대화 상자예요. 손 모양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는 현재 배경 탭이고 아래쪽에서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한 줄로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그림자 체크하고 위치는 2포인트 입력하시면 됩니다. 글자 탭을 클릭하면 만약의 경우 이 부분에 오타가 쳐진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서 제시된 것은 궁서 진하게 12포인트. 궁서 찾을 건데요. 궁서를 클릭하는 데 있어서 TT 궁서 이것을 선택해야 출력 형태에서 제시한 궁서가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보면 맨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샵이라는 것들 보이거든요. 이렇게 샵이라는 것은 궁서로 해도 아래쪽에 보시면 궁서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샵 없는 걸로 하시면 돼요.
제목에 대해서 글자 크기 12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12포인트죠. 할 필요가 없고, 진하게 같은 경우는 글자 속성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것 클릭, 설정 클릭. 시험지에 제시되어 있는 출력 형태는 한큼 오피스 2020 버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큼 오피스 네오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차트에 대해서 출력 형태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오 버전 기본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궁서 보통 10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수정하냐 하면 이 부분하고 여기 항목, 범례 이렇게요. 먼저 단위 100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더블 클릭할게요. 가로로 써야 하잖아요. 글자 방향 가로로가 있습니다. 클릭, 글꼴 선택해서 궁서 찾아 넣고 10포인트. 보통은 기본적으로 보통입니다. 마우스 올려보면 보통. 그래서 하실 일은 지금은 가로라 가지고 가로를 선택한 거고요. 궁서랑 10포인트만 하시면 되세요. 설정 버튼 클릭, 숫자 부분 더블 클릭할게요. 글자 탭 클릭하고 궁서 10포인트 설정, 아래쪽에 항목 있는 글씨 있죠? 더블 클릭, 글자 탭 선택하고 글꼴에서 궁서 10포인트 설정, 범례 부분 더블 클릭. 범례는 겉에 테두리가 있지요. 그래서 배경 탭에서 선 모양 종류를 한 줄로를 클릭, 글자 탭 선택하고 글꼴을 궁서 10포인트 설정 누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 눈금 단위가 다릅니다. 본문 한번 먼저 클릭할게요. 차트만 선택하시고 차트를 위쪽으로 조금 줄여주시면 해결됩니다. 차트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차트만 클릭해서 선택만 한 상태예요. 조절점의 마우스 위치에서 위쪽으로 한 줄 정도만 위로 올려 보세요. 그러면 잘 맞습니다. 이 페이지 작성해 볼게요. 3점 아래쪽에 가로 열고 1가로 닫기 해놓고 띄어쓰기도 한번 넣고요. 수식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 메뉴에서 FX 버튼 클릭, 화면을 확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200%가 아니라 500%로 클릭할게요. 키보드에 있는 거는 키보드에 있는 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키보드에 없는 문자나 기호들은 위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작게 써져 있는 거는 아래 첨자 클릭 먼저 하고 1입력, 아래 첨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한번 누르고 등호 입력. 이렇게 파일 모양은 이 부분 그리스 소문자 있는 영역에서 네 번째 줄의 첫 번째 거 클릭하시면 되세요. 키보드에서 R 입력하고 윗점자 버튼 클릭, 키보드에서 2 입력,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누르고 더하기, 키보드에서 입력했습니다. 분수 나타났으니까 분수 아이콘 먼저 클릭하고 1 입력, 아래 방향키 누르고 근호 표시 먼저 클릭하고 2 입력,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눌러서 근호에서 나왔고요. 또 한번 눌러서 분수에서 나왔습니다. 곱하기 모양은 연산 기호에 보시면은 첫째 줄에 세 번째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2 입력하고 그리스 소문자 범주에서 파이 입력, 키보드에서 R, 곱하기 표시는 연산 논리 기호에서 세 번째 거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1 입력, 다 잘 입력했는지 살펴본 다음 넣기 버튼 클릭합니다. 공백 넣어주고요. 가로 열고 2, 가로 닫기, 띄어쓰기 한번 합니다. 2번 문제 풀기 위해서 쪽에 입력 메뉴에서 FX 버튼 클릭, 화면 확대를 500% 눌러 놓을게요. 분수 먼저 입력하기 위해서 분수 아이콘 클릭하고 위쪽에 대문자 F, 아래 방향키 눌러서 키보드에서 아래 방향키 눌렀고 H 입력했습니다. 2라는 글자가 작게 표시되어 있죠. 아래 첨자 버튼을 먼저 누르고 2 입력,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누르면 아래 첨자에서 나온 거고 또 한번 누르면 분수에서 나온 거죠. 등호 입력하고 T,
아래 첨자 누르고 숫자 2 입력,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눌러서 첨자에서 빠져나오고 K 키보드에서 입력했고요. 아래 첨자 버튼 클릭 1 입력,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눌러서 첨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분수 아이콘 클릭, 키보드에서 T 입력하고 아래 첨자 클릭 1 입력, 아래 방향키 눌러서 분모로 왔고요. 키보드에서 D 입력,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분수에서 빠져나와서 커서 길이가 이렇게 길쭉하게 되었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2 입력하고 연산 논리기호 클릭해서 곱하기 클릭 1, 0, 빼기 7, 표시는 위첨자 눌러야겠죠.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누르고 분수 클릭 T, 아래 첨자 클릭 1,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누르고 T, 아래 첨자 클릭하고 2, 아래 방향키 한번 누르고 D 입력, 넣기 버튼 클릭합니다. 4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맨 뒤쪽에 있는 사각형 그려볼게요. 지시사항은 이곳에 적혀 있네요. 입력 메뉴에서 직사각형 클릭, 아래쪽에 적당하게 드래그, 그려놓은 직사각형을 더블 클릭,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130에 145 크기라는 곳에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130, 아래쪽 숫자 더블 클릭해서 145 크기 고정 선택하고 면색은 흰색 제외하고 어떤 색이든 채워야 합니다. 채우기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면색 클릭해서 원하는 어떤 색을 채워주세요. 설정 버튼 클릭, 위쪽에 있는 글상자 해볼게요. 글상자, 가로 글상자 클릭하고 위쪽에 글씨 쓸 만큼 적당하게 드래그 한 다음 타이핑 칩니다. 테두리에 마우스 위치에서 사각형 모양 생기면 클릭, 글상자를 더블 클릭, 현재 채우기 탭인데요. 채우는 색 먼저 해볼게요. 면색 파랑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면색 클릭하고 파랑을 선택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바다색 이런 것만 보여요. 옆쪽에 색 상태만 눌러서 두 번째 있는 오피스 부분을 클릭, 그 다음 파랑을 클릭하겠습니다. 기본 탭에서는 클릭해서 크기는 100에 16이니까 입력하고 모서리 곡률 있죠. 선 탭 클릭하시고요. 저 정도 곡률은 반원 하시면 됩니다. 설정 클릭, 글씨에 대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위쪽에 서식 도구에서 그냥 선택하시면 되세요. 궁서 24포인트, 하양이라는 것은 글자색이 하얗다는 거죠. 글자색은 이 부분에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하얀색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색상 테마에서 기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흰색이 잘 보입니다. 클릭, 가운데 정렬, 그리고 도형은 출력 형태랑 비슷한 위치로 더 잘 알맞게 배치하시고요. 이 사각형 그려볼게요. 지시사항은 크기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클릭할게요. 입력 메뉴에서 클릭하실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적당하게 일단 드래그를 했고 더블 클릭, 기본 탭 선택하겠습니다. 크기 맞추기 위해서 115, 아래쪽 높이에는 50, 크기 고정 선택해 놓을게요. 선 탭 클릭하고 이 정도 둥글기는 둥근 모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채우기, 면색 클릭해서 적당한 색으로 하나 채워주시면 됩니다. 알맞은 위치로 배치를 하시고 그림 해보겠습니다. 입력 메뉴에서 그림 아이콘 클릭, 그림은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 픽처 폴더 더블 클릭하면 있으니까 찾으시면 되세요. 문제에서 로고 1.jpg 찾아 넣으라고 해서 ABC 주식회사네요. 클릭하고 넣기 버튼 클릭, 마우스 모양 더하기 모양이에요. 이때 대충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게요. 여기 도형 있는 곳에서 드래그를 하면 전밖에 안 보여서 이렇게 그림이 조금 보일 수 있도록 이 바깥에서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림을 더블 클릭하고 크기는 40에 30, 크기 고정 클릭해 놓겠습니다. 그림은 지금 보다시피 뒤쪽에 있어서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비 모양. 그림 회색조로 변경해야 하죠.
그림 탭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림 탭은 이곳에 있습니다. 회색 쪽 클릭하겠습니다. 설정 클릭, 그림을 알맞은 위치로 드래그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하이퍼링크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클릭합니다. 문서 작성할 때 초반에 과학기술이라는 책갈피를 적용한 적 있었죠? 그 책갈피 이름이 표시가 된 거고 선택하고 넣기 버튼 클릭합니다. 본문에 마우스 클릭했다가 다시 그림에 마우스 올리면 손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클릭하면 책갈피가 있는 과학기술이라는 책갈피가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만약 하이퍼링크를 고치고 싶으시면 그냥 클릭만 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니까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그림을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으세요. 더블 클릭해서 기본이나 그림 탭 이런 거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도 옮길 수 있고요. 글맵시 하실 때에는 본문의 커서 위치한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입력 메뉴에서 가나다라고 되어 있는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글맵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는 타이핑 쳐주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글꼴이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 클릭해서 도둠 지정하고 아래쪽에 글맵시 모양 클릭해서 갈매기형 수장은 셋째 줄의 두 번째 거 클릭, 설정 클릭, 다시 글맵시 나타난 것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55에 35 크기 고정 선택할게요. 글꼴 빨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빨간색이라는 거죠. 채우기 눌러서 면색 클릭하고 빨강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꼴 빨강을 지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본 탭에서 글라프로를 눌러야 합니다. 뒤쪽에 있으니까 글라프로 설정 버튼 클릭, 잘못 입력된 게 하나 보이네요. 더블 클릭해서 글맵시 클릭하면 이 부분에서 내용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울게요. 설정 클릭하고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글라프로를 안 했어요 하는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뒤쪽에 보이는 작은 사각형이랑 이 부분 세 개 도형 잘 만들고 아래쪽으로 두 번 복사를 하고 글씨 바꿔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도형에 대한 색상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세트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사각형 그릴게요. 직사각형 선택하고 적당히 드래그를 합니다. 그려진 사각형을 더블 클릭하고 개체 속성 대화 상자죠. 이 상태에서 지시사항은 글꼴에 대한 거 말고 크기랑 면색에 대한 지시사항 보시면 됩니다. 8, 15 크기 고정도 눌러 놓을게요. 색상은 면색은 하양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흰색이니까 이러면 아무래도 감점이 되겠죠. 채우기 탭을 클릭을 해서 나름대로 아무 색이나 하나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 버튼 클릭, 알맞은 위치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라고 적혀 있는 사각형 해볼게요. 이것도 직사각형으로 그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직사각형 선택하고 아래쪽에 적당하게 드래그 할게요.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려진 사각형을 더블 클릭, 기본 탭 선택하고 크기를 13에 13 크기 고정 선택하겠습니다. 모서리 곡률이 둥글게 보입니다. 선 탭 클릭해서 모서리 둥근 모양이라서 클릭하겠습니다. 면색 하양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얀색이라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한 거는 크기랑 모서리 곡률 지정했고 설정 버튼 누릅니다. 글씨 입력해야 되잖아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커서 깜빡이니까 가를 입력하고 가라는 글씨 더블 클릭해서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제시된 대로 궁서 20포인트 가운데 맞춤 글상자 해볼게요. 글상자 가로로 적혀 있죠? 가로 글상자를 클릭합니다. 글상자에 대한 크기는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처럼 적당하게 만드시면 되세요. 이 정도의 크기
커서 보이니까 바로 타이핑 칠게요. 글 상자 겉에 테두리 선택하고 더블 클릭, 선 탭인데요. 종류를 클릭해서 두 번째 있는 파선 선택하겠습니다. 채우기 탭 클릭하고 색 채우기 없음 선택할게요. 설정 버튼 클릭, 위쪽에 서식 도구에서 굴림 18포인트, 가운데 정렬 이렇게 지정하는 거, 면색이랑 테두리 지정하는 거는 위쪽에 보라색 탭 클릭해서 여기서 면색 지정하고 이 부분에서 선 종류 파선으로 선택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 부분은 클릭했을 때 색 없음 누르는 거고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에서 해도 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개의 도형을 선택해 볼게요. 글 상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사각형 클릭, 앞쪽에 있는 거 클릭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편집 메뉴 누르고 개체 선택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는데요. 세 개의 도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그 도형들만 잘 선택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또 한 번 드래그 하시면 복사됩니다. 또 하나 복사하는 방법은 그냥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기 클릭, 붙여넣는 거는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컨트롤 V. 그러면 붙여넣은 애들이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아래 방향 키 쭉 누르고 있고 왼쪽 방향 키 쭉 누르고요. 또 한번 붙여넣기 할게요. 컨트롤 V, 아래 방향 키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는 게 불편하면 이렇게 컨트롤 V로 하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왼쪽 방향 키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개체 선택 마우스 모양일 때는 글씨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풀립니다. 글씨 옆에 마우스 클릭, 나 입력, 아래 방향키 한 번 눌러서 아래쪽으로 커서 이동되면 다 입력. 텍스트 입력된 거 지우고 알맞게 입력하겠습니다. 도형 색상 각각 임의의 색으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직사각형 선택하고 위쪽에 보라색 도형 탭인데요. 선택해서 다른 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사각형도 선택하고 이렇게 바꿔주고 3페이지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이 부분 빈줄 넣고 이 부분 빈줄, 여기 빈줄, 그리고 표 아래쪽에도 빈줄 이렇게 넣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실 때 엔터는 이 부분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줄 바꿔져 있는 이 부분이요. 이런 곳에서 계속 엔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계속 줄줄 입력하시는 겁니다. 여기 비어있는 부분은 띄어쓰기 2개 하시면 됩니다. 머릿말부터 해보겠습니다. 쪽 메뉴 누르시고 머릿말 클릭, 아래쪽에 있는 머릿말 꼬릿말 클릭하겠습니다. 없음인 상태에서 만들기 클릭, 머릿말은 지금 커서 있었던 그 페이지부터 지금 현재 3페이지니까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런 식으로 머릿말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ITQ 시험에서는 1, 2페이지는 머릿말을 나타내지 않아요. 3페이지만 나타내고, 그래서 3페이지에 커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셨어야 됩니다. 머릿말의 내용 입력하고요. 지시사항대로 머릿말 더블 클릭해서 도둠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머릿말에 대한 지시사항 다 끝났죠. 머릿말 꼬릿말을 클릭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이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맨 위쪽에 있는 제목줄 블록 지정하고 지시사항대로 굴림 18포인트, 진하게는 여기 이 부분, 가운데 정렬, 책갈피는 아까 했었고요. 덧말 넣기 해볼게요. 덧말은 위쪽에 이렇게 작게 표시된 이 글씨입니다. 덧말 하실 때는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입력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덧말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할게요. 덧말 나타내는 이 부분에 작게 표시된 이 글씨를 덧말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블록 지정한 것은 본말이었어요. 넣기 버튼 클릭, 덧말을 수정하고 싶을 때에는 더블 클릭하고 본말과 덧말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문단,
국가에서부터 엔터가 있는 이만큼이 한 문단이잖아요. 이 문단에 아무 데서나 마우스 클릭합니다. 아무 데서나. 메뉴는 서식 메뉴 눌러보시면 오른쪽으로 문단 첫 글자 장식 아이콘 보이니까 클릭하고 큰 글씨 옆으로 두 줄이 있죠. 그래서 모양에서는 두 줄인 것 두 번째 거 선택합니다. 지시사항은 궁서 노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글꼴 클릭해서 궁서 바꿀게요. 면색 클릭해서 노랑으로 바꾸고 설정 버튼 클릭. 그러면 해당되는 그 문단의 첫 번째 글자 하나가 예쁘게 잘 장식이 되었습니다. 한자 변환 해보겠습니다. 제공이랑 구축. 먼저 제공 블록 지정하고 키보드에서 한자 키 누릅니다. 똑같이 생긴 한자 선택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입력 방식은 세 번째. 가로 안에 한자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인 것을 선택하고 바꾸기 누르면 자동으로 잘 나타나죠. 두 번째 구축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한자 키 누르시고 해당되는 한자 선택하고 아래쪽에 입력 방식은 세 번째 거 선택되어 있는 거 아시고 바꾸기 누릅니다. 각주해 보겠습니다. 인증이라는 증 글씨 바로 뒤쪽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이 부분이네요. 각주는 입력 메뉴 보시면 오른쪽으로 각주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맨 아래쪽으로 이렇게 커서가 이동됩니다. 시험지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각주에 대한 지시사항은 구분선 5cm인데 이거죠? 이 부분 기본 값이에요.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할 것은 번호 모양을 수정해야 합니다. 각주에 커서가 이렇게 있을 때에는 주석 메뉴가 보입니다. 본문에 커서가 있으면 주석 메뉴는 보이지 않아요. 각주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위쪽 메뉴에서 번호 모양 클릭하고 출력 형태랑 똑같이 생긴 번호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림 해보겠습니다. 입력 메뉴에서 그림 아이콘 클릭. 그림은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하고 픽처 폴더 더블 클릭하면 이곳에 있죠. 그림 4.jpg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4.jpg는 이 부분이고요. 선택하고 넣기 버튼 클릭. 마우스 모양 십자가로 보입니다. 그냥 클릭할게요. 필요한 그림이 오른쪽 위쪽에 있네요. 그림을 잘라야 하죠. 지금 그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보라색의 그림 탭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자르기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클릭. 그러면 조절점이 이렇게 검게 표시가 됩니다. 마우스를 그 조절점에 갖다 대면 마우스 모양도 검게 바뀝니다. 클릭한 채 위쪽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 그림처럼 비슷한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오른쪽에는 거의 여백이 좀 안 보이죠?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도 조금 더 잘라볼게요. 본문 한번 클릭했다가 그림을 다시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고 기본에서 그림 크기는 40에 40 입력, 크기 고정 선택할게요. 3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어울림 하시면 되세요. 본문과의 배치를 어울림,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데 혹시라도 기본값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어울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깥 여백 왼쪽 2mm 지정하기 위해서 여백 캡션 탭 선택하고 왼쪽이라는 곳에서 2를 입력하시면 되세요. 설정 버튼 누를게요. 출력 형태처럼 그림을 알맞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텍스트 끝이 잘 맞도록 배치하시면 되세요. 오타가 없다면 딱 맞을 거예요. 중간 제목이 여기 두 군데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문자표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문자표 입력돼야 되는 부분에 마우스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자표 클릭하겠습니다. ITQ 시험에서는 한글 HNC 문자표 정각기호 일반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나옵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 다른 게 선택돼 있다면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세요. 똑같이 생긴 모양 선택하고 넣기, 띄어쓰기 한번 할게요. 문자표랑 띄어쓰기랑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아래쪽에 이 부분에 똑같은 모양이죠. 붙여넣기 할게요. 입력 메뉴에 보면 오른쪽으로 문자표라고 있어요. 여기서 방금 입력했던 문자는 당구장 모양 이 부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되돌리기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클릭해서 문자표 클릭하면 아까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니까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목 부분 블록을 지정을 했고요. 궁서 18포인트, 하양, 음영색 빨강. 이 부분은 문자표는 하얗지 않잖아요. 텍스트만 블록 지정해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블록 해제하고 다시 한번 문자 입력한 거 블록 지정하고 음영색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서 하시면 되세요. 아래쪽에 글자 색을 하양으로 고치고 음영색은 빨강으로 고칩니다. 설정 클릭, 아래쪽에 있는 제목 블록 지정하고요. 이 부분도 궁서 18포인트, 밑줄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글자에만 지정이 되어 있죠. 밑줄과 강조점이. 그래서 블록 해제한 다음에 다시 글자만 블록 지정해서 밑줄 넣을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클릭, 강조점은 확장 탭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출력 형태랑 똑같이 생긴 세 번째 거, 꺽쇠 모양 선택할게요. 설정 클릭, 블록 해제하고 연구시설 장비만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클릭, 강조점 클릭해서 없음 선택하고 설정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문단 번호 모양 해보겠습니다. 총 6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6줄에 해당이 되니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 클릭, 가점, 나점이라는 것은 1수준이고요. 1, 2, 1, 2 이런 것은 2수준입니다. 가점 1동그라미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지금 안 보이죠? 맨 처음에 거 선택할게요. 어차피 수정해야 돼서 이렇게 선택하고 아래쪽에 사용자 정의 누르겠습니다. 1수준이 현재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1수준이 선택되어 있죠. 1수준에 대해서는 가점이잖아요. 지금 여기 미리 보기에 보면 1점이고 그래서 번호 모양을 바꾸면 됩니다. 번호 모양은 이 부분 클릭하고 가나다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1수준에 대해서 20포인트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어서 너비는 20 입력하면 이만큼 너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렬은 클릭해서 오른쪽 누를게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붙었습니다. 2수준 글씨를 클릭해 주세요. 2수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문자 안에 1이 들어있는 번호 모양을 클릭해서 두 번째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에는 점이라는 게 없는데 여기 이 부분에는 점이 보이잖아요. 이 점은 어디서 지우냐 하면 바로 이 부분에서 지워요. 앞쪽에 있는 꺽쇠 2는 2수준이라는 형식 코드이니까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점이라는 것만 지워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여기서 가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로를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울게요. 그리고 너비는 문제에서 30포인트, 정렬은 오른쪽 정렬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1수준과 2수준에 대한 게 미리 보기 잘 보시고 똑같은지 보고 설정 버튼 클릭, 설정 버튼 클릭. 그리고 이렇게 6줄이 블록이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줄 간격 180% 적용하겠습니다. 160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해서 180 클릭. 블록 해제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줄만 선택한 다음 서식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것이 한 수준 감소 클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블록 지정하고 한 수준 감소 클릭. 표해 보겠습니다. 표에 데이터 입력했고 이 부분은 셀을 병합했죠. 병합하고 싶은 셀 블록 지정해서 오른쪽 눌러서 셀 합치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을 드래그해서 열 너비 맞춰주시면 됩니다. 블록 지정하고 도둠 10포인트 가운데 정렬해 볼게요. 위쪽에서 도둠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테두리 위쪽에 아래쪽에 이중실선 넣기 위해서 알파벳 L 누르시면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가 뜨죠. 글꼴을 수정한 다음에 L을 누르면 이렇게 비활성화된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때 모든 셀을 선택할게요. 그런 다음 이중실선 선택하고 위쪽과 아래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설정 버튼 클릭, 다시 한번 L 누를게요.
모든 셀 먼저 누른 다음에 선 없음 선택하고 왼쪽 오른쪽 선을 없도록 만들게요. 설정 버튼 클릭. 첫째 줄만 블록 지정하고 L.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이중실선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 모양은 이중실선인 걸로 선택하고 지금 블록 지정한 것을 아래쪽에 적용하면 되니까 아래를 선택하고 첫째 줄에 대해서는 셀 배경색이 그라데이션이잖아요. 해서 배경 탭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선택하고요. 유형은 수평, 시작색은 하얀색, 끝색은 클릭해서 노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설정 클릭. 표는 지금 보다시피 글자랑 테두리 사이 간격이 조금 여유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블록을 지정해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 키를 2번 정도 눌러주시면 대부분 알맞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그냥 적당하게 넓혀주시면 됩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블록 지정하고 도둠 24포인트 진하게 오른쪽 정렬 장평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클릭 확장 탭에 있네요. 기본 탭을 선택하고 장평에서 105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쪽번호 매기기 해볼게요. 3페이지에 커서가 있어야 합니다. 1, 2페이지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페이지에 커서 있는 상태에서 쪽 메뉴 누르시고 쪽번호 매기기 클릭. 쪽번호는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인 것을 선택합니다. 번호는 ABCD 모양이네요. 해서 번호 모양을 클릭해서 대문자 ABC 선택하겠습니다. 글자 양옆으로 줄표가 보이지 않아요. 여긴 줄표가 보이고요. 줄표 넣기를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네 번째 ABCD 네 번째 시작이죠. 시작 번호를 4로 고칠게요. 넣기 버튼 클릭. 알맞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1, 2페이지는 쪽번호랑 머릿말이 보이지 않고 3페이지만 표시되는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